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연속인데 코로나, 독감, 경제적 불안,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개그맨도 불안장애가 심해서 활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불안장애가 심해졌을 겁니다. 항공사 승무원도 코로나 휴직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요즘 상황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쉽게 느낄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잘 못 다니고 여행 간다고 해도 답답하게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하고 평소에도 마스크 늘 쓰고 다녀야 한다는 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항상 남들 눈치를 봐야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양성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세미 그리고 불안장애인데요. 세미라는 성분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세미는 영양제라기보다는 약제에 가깝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미는 S-아데노실 메티오닌의 약자인데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물질입니다. 주로 뇌 중심부에 위치한 송과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송과체에서는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도 같이 합성하고 있습니다. 세미는 관절염, 암 등의 다양한 질환에서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장애와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미의 주요 기전은 메틸화입니다. 즉 다른 분자에게 메틸기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DNA, RNA, 단백질, 지질, 신경전달 물질 등의 메틸기를 제공하면서 수많은 생화학 반응을 이끌어내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정상적인 뇌 기능에 필수적인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에 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미가 부족해지면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뇌 내부에서 부족해지면 우울증, 불안증을 유발하고 전반적인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세미는 항암 효과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의 우울, 불안장애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미가 뇌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된 항불안, 항우울 기전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에는 비타민 B6번, B12번이 같이 필요합니다. 불안장애, 우울증 환자의 상당수는 비타민 B군의 결핍이 상대적으로 심한데요. 세미를 복용할 때 비타민 B군도 같이 복용한다면 세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미는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 효과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관절염에도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라면 불안장애 치료로서 1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세미를 불안장애, 우울증, 그리고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먹는 경구약도 있지만 근육주사나 정맥주사의 형태로도 널리 처방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약이나 주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미는 변지 잘 되기 때문에 가급적 냉장 보관해야 하고 미리 대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나씩 구입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은 보통 200ml 하루 2회로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400ml 2회로 하루 총 800ml를 복용합니다. 간혹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도파민, 에피네프린 농도가 크게 올라가면서 변비나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기도 하고 드물게 불안, 초조, 불면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고 다른 성분의 투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세미는 다른 항우울제와 같이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미는 공복 시에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식사하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우선순위 6번째 물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식품으로 L-테아닌 성분 주목. 테아닌이라는 성분도 조금 생소하시죠? 테아닌은 녹차나 홍차의 잎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인데 뇌를 각성시키는 글루탐산을 억제해서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녹차에도 카페인이 많지만 커피에 비해 지나친 각성이나 흥분, 심장 두근거림 등의 자극 증상이 덜한 이유가 바로 이 테아닌 때문입니다.
즉 카페인의 부작용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식사와 상관없이 하루 1회 200ml를 복용합니다. 그러면 태아닌의 효과에 대한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L-태아닌의 투여가 스트레스 연관 증상과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건강한 성인남녀 30명을 대상으로 L-태아닌 하루 200ml를 4주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이 위약군과 비교해서 언어 유창성과 실행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우울감도 크게 감소되었고 불안감 역시 감소되었고 수면의 질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태아닌의 가장 좋은 장점은 다른 신경 안정제에 비해 졸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선순위 5번째 물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락티움, 수면에 도움 줘, 불면증에 좋은 음식, 락티움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락티움이라는 성분도 조금은 생소하시죠? 락티움은 우유나 모유에 포함된 단백질인데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우유 데워 먹으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아기가 보통 모유나 우유를 먹고 잠이 잘 드는 이유도 바로 이 락티움 덕분이기도 합니다. 락티움은 신경자극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스트레스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락티움은 엄마가 아이를 재우듯이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서 불안,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항불안제의 주된 부작용인 진정작용이나 약물 의존 현상이 락티움에서는 없었습니다. 한 연구에서 200ml를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했더니 혈압과 심박동수가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수면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 1시간 전 150ml를 4주간 투여했는데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주간의 활동성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0ml를 자기 전에 복용하는데요. 보통 2주에서 4주 투여하면 임상적인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연구나 인체 임상 연구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먹습니다만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 전에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우선순위는 오메가3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오메가3 복용량이 요즘 느끼는 불안과 우울감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오메가3?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보통 오메가3 하면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에 사용한다고 대부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증, 우울증 등 여러 정신과 질환의 보조 치료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에 대한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오메가3 복용과 불안 증상의 정도 변화와의 관계입니다. 19개 연구를 종합해서 오메가3 투여군 1203명, 비투여군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오메가3 투여군에서는 비투여군에 비해 현저한 불안 증상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오메가3에 대한 불안 감소 반응이 더 잘 나타났습니다. 즉,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2000ml 이상의 고용량 투여군에서 불안 증상이 가장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수분을 제외하면 60에서 80%가 지방입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뇌는 거의 지방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뇌의 구조를 유지하려면 많은 양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메가3가 부족해진다면 치매, 파킨슨병 등의 다양한 뇌질환과 불안,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우선순위는 비타민 D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비타민 D와 우울증, 비타민 D는 어떻게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나입니다. 비타민 D 부족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꼭 의료인이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겨울철에는 햇빛이 적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D의 합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로토닌 등 여러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도 감소되면서 우울 불안 증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지면 기분장애나 행동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지기능 등의 뇌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햇빛 조사량이 크게 떨어지는 겨울철에 잘 발생하는데 이를 겨울철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계절성 우울증은 비타민 D 수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연구팀은 비타민 D 결핍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조량이 적은 겨울에는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인은 하루 1회 2,000에서 4,000 단위를 복용하고 소아는 30kg 기준 하루 1회 1,000에서 2,000 단위를 복용하면 됩니다. 복용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다음 우선순위는 비타민 B군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불안 증상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비타민 B군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과 여러 연구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B군은 총 8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6종류나 우울 불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번 혈중 농도가 낮은 사람은 우울 불안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우울 불안 지수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비타민 B군은 대부분 육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2번과 B12번은 그 육류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채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을 따로 보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시에 가장 많이 소진되는 영양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등의 미네랄입니다. 스트레스 시 분비되는 여러가지 스트레스 호르몬 합성에도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사용되고 스트레스 물질을 중화시키는 과정에서도 많이 소진되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비타민 B군이 고갈되고 이로 인해서 우울 불안 장애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물질인데요. 세로토닌이 합성해도 비타민 B군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B군이 충분하면 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아져서 활동성이 증가하고 세로토닌 역시 증가하면서 우울 불안 증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1순위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피로가 안 풀릴 땐 비타민 B, 스트레스가 쌓였을 땐 마그네슘이네요. 짧은 문장이지만 핵심을 잘 전달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면 스트레스, 칼슘제 과다 섭취, 현대인 마그네슘 부족 우려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이 기사를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장 빨리 소진되는 것이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네랄 중에서도 가장 빨리 소진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칼슘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면 마그네슘 부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항상 그렇진 않지만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칼슘 처방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유하지 않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제가 우선순위 1번으로 선정한 주인공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이 뭐지? 미네랄 워터를 말하는 건가? 라고 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기능의학 검사 중에 모발 미네랄 검사라고 하는 특이한 검사가 있습니다. 왼쪽의 영양 미네랄과 오른쪽의 독성 미네랄의 모발 내 수치를 평가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영양 미네랄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 망간, 셀레늄과 같은 무기질을 말하고 독성 미네랄은 비소, 수은, 카드뮴, 납, 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을 말합니다. 이제 미네랄이 어떤 건지 잘 아시겠죠? 인체가 사용하는 필수 미네랄은 약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가지 전체 미네랄의 가장 중요한 공통된 기능은 뭘까요? 대사에 관련된 수많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전반적인 세포의 안정입니다. 미네랄은 신경을 안정-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즉 몸 전체를 릴렉스 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5가지 미네랄이 포함된 미네랄 주사를 투여하면 잠이 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네랄은 천연 진정제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눈 주위 떨림으로 내원하는 중년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면 눈 떨림은 단순 마그네슘 부족이 아닐 수도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면 연축, 안검 연축 등 여러가지 질환을 감별해야 합니다. 만약 필수 미네랄들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필수 미네랄들의 전체적인 기능은 신경 안정과 진정, 근육 이완, 심리적 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해지면 신경이 불안정해지고 근육 수축도 잘 일어나서 근육 경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안, 초조, 근육 경직, 눈 주위 떨림 등이 필수 미네랄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미네랄에 마그네슘만 있는 게 아니죠. 미네랄 부족에 의한 눈떨림은 마그네슘만 투여하면 부분적인 효과만 있습니다. 부족한 필수 미네랄들을 다 투여해야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따라서 미네랄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 단독 제품으로 먹는 것보다 여러가지 미네랄이 같이 포함된 미네랄 복합제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은 서로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군과 미네랄 복합제가 다 같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형태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어떻게 처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네랄 부족에 의한 안검 연축 환자의 처방을 보면 셀지민이라고 하는 고용량 비타민 B군과 아연, 셀레늄 등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건 고용량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빠져있기 때문에 판토마그라고 하는 마그네슘 제품을 따로 처방한 겁니다. 보통은 이들 대신에 고용량 종합 비타민을 사서 드시면 한두 달 이내에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량 종합 비타민, 즉 고용량 비타민 B군 미네랄 복합제는 어떻게 고를까요? 여기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스킵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함께 고용량으로 들어있는 비타민 B군 미네랄 복합제를 고용량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다 함께 들어있으니까 종합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 비타민은 고용량 제품을 드셔야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량 종합 비타민을 고르는 방법은 비타민 B126 용량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진에서는 비타민 B126의 용량이 12.5로 적혀 있습니다. 12.5부터 고용량 비타민 B군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최소 12.5 이상으로 드시고 25나 50도 좋습니다. 미네랄은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의 용량이 중요한데 아연은 10에서 20ml, 셀레늄은 100에서 200μg, 마그네슘은 300에서 400ml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요점을 정리하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정한 이유는 비용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각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세 가지를 고른다면 우선순위 1, 2, 3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입한 종합 비타민의 미네랄 용량이 부족하다면 단독 제품을 추가해서 복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 성분표에 마그네슘이 200ml 들어있다면 마그네슘 단독 제품을 200에서 600ml를 추가해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인은 스트레스 문제로 마그네슘을 복용할 때 하루 400ml에서 800ml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제품은 산화 마그네슘이 아닌 구연산 마그네슘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변비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네랄 제품 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변으로 미네랄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영양제를 먹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 우선순위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분들은 졸음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람에 따라 아주 드물게 졸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전하기 전에는 가급적 복용을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성분들로 효과가 없다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식이요법을 같이 실천해 보시면 좀 더 효과적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안과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